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하루빨리 코로나 19이 종료돼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들의 모음에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ABS 이렇게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입력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결국 출력으로 결과를 보내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 값을 구하는 함수는 입력값으로 음수, 양수 이런 관련된 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양수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한 작업이라 하면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절대값을 구하는 그런 파이썬의 수행 명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작업의 결과를 호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써봤던 이런 프린트도 함수 중에 하나고요. 인풋도 마찬가지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구하는 ABS, 이것도 이제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함수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BS-100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죠? 당연히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이 이 value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함수는 왜 필요한가 라는 거죠. 함수가 왜 필요하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렇죠. 자, 어떤 상황이죠? 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슷한 코드인데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면 sum equal 0, 여기 빠져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빠집시다.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1,11, 그리고 sum plus equal, 이것도 빼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소스 코드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없애야 되겠죠. sum equal 0 하고 for I in range 1,20 하고 sum I plus sum plus equal I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역할이 뭐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요? 10까지겠죠. 자,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요? 그래요. 20까지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 뭐만 다릅니까?
요거만 다르죠. 요게 11하고 21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define, getSum 하고 start, end 이렇게요. 그리고 sum equal 0, 그 다음에 I equal 1에서 range, start, end 플러스 1 하고 여기 이것도 세미콜론이 빠져야 되겠죠. sum 플러스 equal I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리턴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호출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호출을 하는 걸 보면, getSum 1,10, 그 다음에 getSum 1,20, 이렇게 하면, 요 하나의 호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이야기했던 요 문장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유사한 그런 코딩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 호출만으로 똑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함수가 왜 프로그램 코딩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함수를 정의하는 키워드는 def입니다. define의 약자죠.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매개 변수 계속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콜론을 찍어서 함수 정의가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 작업의 그 문장들이 이렇게 나열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몸체는 결국은 이 문장들의 시퀀스로 여러분들이 정해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매개 변수는 외부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뭐 없어도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작성 예를 한번 볼까요? def say hello,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해서 print 안녕 name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여기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개 변수에 대응되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ay hello 하면 실제 정의된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결과는 안녕, 그 다음에 이름, 철수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을 say hello로 하고요. 매개 변수는 2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print 안녕, name, message 이렇게죠. 그래서 변수로 name 이렇게 철수하고 message를 어서 집에 오너라 이렇게 하면 say hello 그다음에 name message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고요. 그렇죠? 그 결과는 안녕 철수야 집에 어서 집에 오너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세미콜론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세미콜론 빼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getSum이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ine getSum start end colon 그렇죠? sum equal 0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start, end 플러스 1, 콜론. 그렇죠? sum 플러스 equal i 하고 sum 이렇게 return sum 했죠. 자, 이거를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볼까요? value하고 return이 있으니까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get sum 1,10 하면 1에 10까지 딱 더하는 거죠. 그래서 print value 하면 55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그리고 그 받은 결과를 여러분들 출력하는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함수 사용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그램 안에서 중복된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은 더 간단한 작업들로 분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함수는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재사용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면 가독성이 증대되고 유지 관리도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코딩의 편리성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의 이름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붙이느냐 보면 함수의 목적을 잘 설명하도록 여러분들이 함수의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사 또는 동사 플러스 명사를 사용해서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수를 제곱하는 함수,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퀘어라는 형태로 이름을 만들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한다. 그럼 당연히 뭐 평균 구하다는 뭐죠? 영어로 compute. 그다음 평균은 average. 그렇죠? 그래서 compute underline average 이렇게. 그다음에 커서의 타입을 설정하는 함수다. 여러분들이 설정이 뭐예요? set이죠. 타입. 커서의 타입. 그렇죠? 그래서 set cursor typ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잘 보시고 함수의 이름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 함수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당연히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 정의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을 우리가 이렇게 get하고 sum 1,10 이렇게 호출을 하면, 그러면 이 문장이 실행되기 전에 결국은 앞에서부터 쭉 문장이 실행돼서 내려오다가 이 함수가 즉 호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함수 정의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뭐가요? 프로그램 실행 제어 순서가.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실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턴 부분을 만나면 이 리턴 결과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 결과는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 다시 또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함수는 여러 번 호출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getSum 1,10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당연히 이 getSum 정의된 함수의 요 start에는 이런 경우는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10이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실행되고 최종적인 결과가 다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5가 x에 저장될 거고, 또 실행이 되다가 getSum 1,20을 만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를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1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end에는 20이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결과가 1에서 2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 결과는 이 sum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이 sum이 y 값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이 호출된 결과들은 해당되는 변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은 함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nt get sum 1,10 그 다음에 print get sum 1,20 그러면 그 결과 값이 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주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어디에도 저장할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바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이런 그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작성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수를 입력받아서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결국 뭐예요? 함수 이름으로 정하자라는 거고, 그 함수 이름을 생각해 봤더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스퀘어라는 그런 함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야? 매개 변수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매개 변수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냥 n으로 정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n이 여기에 이제 입력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곱한 값을 반환하는 거니까 그 반환은 결국 정수를 받으니까 결국 정수를 제곱해도 인테저 결과가 나오겠구나 해서 이렇게 인테저 결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변수를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고. 그렇지만 형은 뭐예요? 자료형은 인테저로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죠. define square n 그 다음에 뭐야? return n 곱하기 n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곱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print square 10 하면 10을 제곱한 그런 결과 100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번 예를 볼까요? 자, 두 개의 정수가 주어지면 두 수 중에 더 큰 수를 찾아서 이것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수는 두 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정수니까 x 그 다음에 y라는 그런 매개 변수로 정하자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수 중에 더 큰 수를 찾고자 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두 수 중에 더 큰 수. 여러분들 이름으로 정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감을 잡았겠지만 이렇게 get max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max를 얻어온다. 그런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반환은 당연히 뭐예요? 두 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하나 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define 하고 get underline max x, y 하고 콜론 해서
x가 y보다 더 크면 뭐예요? return x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즉 y가 더 크거나 같으면 y를 리턴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print get max 10,20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이 둘 중에 큰 값, 즉 20을 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자, 정수의 거듭 제곱근을 계산하여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여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는 거듭 제곱 값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두 번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연산자가 있죠. 자, 그래서 거듭 제곱은 결국은 영어로 파워죠, 파워. 그렇죠? 자, 그러면 정수의 거듭 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실제로 x의 y승 이렇게 해서 정해보자. 그 결과는 파워로 해서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efine power x, y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result equal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or i equal in range y, 그 다음에 result equal result 곱하기 x 해서 실제로 result가 뭐야? 결국 x가 y번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x의 뭐죠? y승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파워 10,2 하면 그 결과가 10의 2승이 돼서 100이라는 결과를 얻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가 정의되면 함수 안에 문장들은 즉시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함수 정의가 아닌 문장들은 즉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print power 10,2 그 다음에 근데 함수가 이제 이 뒤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자, 답변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워라는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프리터니까. 이 파워를 실행해야 되는데 어딘가 가서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함수가 어딘가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파워라는 함수를 실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main 하고요. 그 다음에 define main 그 다음에 print 그 다음에 power 10,2 그 다음에 define power x, y 이렇게 해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꼭 실습을 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출력한 함수 해피 버스데이를 작성해 보자.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define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피 버스데이 이게 호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변환 함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하여 반환하는 함수 F2C를 작성하고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화씨 온도를 섭씨. F2C니까요. 그래서 화씨 온도를 30이 넣으면 0이 출력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2C, temp C는 5 곱하기 temp F-30 나누기 9 이런 변환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집어넣고 결국 temp C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씨 온도를 입력하면 그러면 이 temp F에 화씨 온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F2C temp F 이렇게 호출을 해서 결과를 결과를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함수를 한번 정해 놓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체킹이 가능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 찾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소수를 판별하는 함수 isPrime을 작성하여 사용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를 입력을 이렇게 101 했다 그러면 이 101이 소수면 S,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거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코딩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죠. if 하고 isPrime n 한 다음에 for I in range e, n 해서 n이 i가 n이 n이 그렇죠. n이 i로 나누어지면 모듈라 0이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나누어진다는 거죠.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면 return false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나누어지면 false가 되고요. 이게 계속 어디까지 반복되는 거죠? 2에서부터 n-1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return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n은 당연히 이제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integer input 정수를 입력하셔 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는 거죠. n이 정수를 입력받은 n이 결국 소수인지 아닌지를 호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수하고 매개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는 우리가 호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함수에 실제 전달되는 값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고요. 파라메타는 이 값을 전달받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alue equal getSum 하고 1,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etSum이라는 함수에 보면 start하고 end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1하고 10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인수라고 하고요.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변수를 매개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매개변수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매개변수가 그 함수의 일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반환값은 함수가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는 작업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하고 여기 보면 return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return sum 하면 이 sum이라는 놈이 결국 반환이 되는데 이 반환된 결과는
어디로 전달되느냐? 그러면 요 문장, 즉 함수를 호출한 문장의 왼쪽 사이드에 있는 변수로 반환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수 찾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 소수가 아니죠. 이것도 잘못됐네요. 9의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9의 부피를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가 스피어 볼륨이라고 정해놓고 이 볼륨을 작성할 때 반지름이 r인 9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지름이 r이니까 이 r이 결국 함수를 정의할 때 뭘로 사용되겠어요? 그렇죠. 매개 변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함수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10이라는 게 입력이 되는데 이 10이라는 거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p 호출 함수의 인수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 r이라는 인수를 실제 전달받아서 부피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만드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이제 이 4188.790204786391이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의 볼륨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죠? 공식이? 그렇죠. 3분의 4, 그 다음에 파이 r의 3승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파이, mass.py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import mass라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define sphere volume이라는 함수는 radius를 받아서 이 볼륨을 아까 그 수식대로 3분의 4 곱하기 파이 r의 3승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계산한 다음에 볼륨이 리턴되도록 만드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9의 반지름을 입력하는 그런 인풋 함수를 받으시고 그 결과를 radius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sphere volume이라는 그런 인수 쪽에 이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 인수는 결국 매개 변수 define 스피어 볼륨의 매개 변수 radius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워드 생성하는 걸 한번 볼까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이용해서 3개의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et pass, gen pass, 오케이? 그래서 gen pass를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벳하고 여기 숫자하고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 다음에 range 6, 즉 for I in range 하면 뭐예요? 6번 반복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6번 반복하는데 random.landrange에서 이 알파벳 전체에 대한 길이 중에 랜덤한 그런 인덱스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찾아서 기존 인덱스에다가 이 알파벳 인덱스의 문자를 concatenation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6번 반복하고 그 결과를 패스워드로 넘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리고 디폴트 인수는요. 우리가 디폴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필수적으로 이거는 꼭 있어야 뭐 하여튼 주어진 값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기본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디폴트 아규멘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reet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때 name하고 message 기본 값은 별일 없죠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메시지의 기본값은 별일 없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릿하고 0이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프린트 안녕 네임 플러스 메시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안녕 0이 콤마 별일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인수로 주지 않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아규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처럼 메시지 이코르 큰 따옴표 별일 없죠. 물음표 큰 따옴표 이렇게 만드시면 인수가 없는 경우에도 반응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고려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 인수 부분을 보시면 인수들이 위치가 아니고 키워드에 의해서 함수로 전달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efine하고 calculate x, y, z 하고 return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거는 뭐예요? 이 세 수를 다 더해서 return 하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calculation 10, 20, 3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x에는 10, 10은 x로 가고 20은 y로, 30은 z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calculation x 이퀄 10, y 이퀄 20, z 이퀄 30 이렇게 써주는 거나 요거나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y 이퀄 20, x 이퀄 10, z 이퀄 30 이렇게 변수 즉 이름을 즉 아규멘트 이름이죠. 매개변수 이름이죠. 매개변수 이름인데 그 매개변수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 써줘도 거기에 순서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워드 생성기 여기도 좀 잘못됐네요. 제목이 사칙 연산 수행이라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4개의 함수 add, sum, multi 그 다음에 div 이걸 작성한다. 이들 함수를 이용해서 10 더하기 20 곱하기 30을 이용하여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인수를 사용하여 출력 호출해 보자라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add 그렇죠? 그 다음에 sub, mul 이렇게 그 다음에 div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r1 equal mul a equal 20, b equal 30 이렇게 주시면 이 R1에는 뭐가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6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야? 여기는 A는 10, 그 다음 B는 R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0 더하기 600 이렇게 돼서 그 결과 출력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온도 변환기 또 나왔네요. 온도 변환기. 그래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또 그 반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로 변환, 그 다음에 화씨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변환. 그래서 여기는 앞에 명령은 C, 그 다음에 여기는 F, 그 다음에 Q. 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메뉴에서 선택하시오. 그러면 C를 선택하면 뭐예요?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로 변환하는 거고요. F를 선택하면 화씨 온도에서 섭씨 온도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섭씨 온도를 딱 집어넣고 그 결과 화씨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실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define option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이에요. 이렇게 출력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define C to F는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거죠. 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씨를 섭씨로 만들어주는 거는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nt option하고 여러분들이 메뉴에서 선택하세요. 초이스를 선택했죠. 초이스가 Q팀은 나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초이스가 C면 뭐래요? 뭐란다 그랬죠? 섭씨에서 화씨. 그래서 섭씨 온도를 바꿔 그 결과는 C2F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초이스가 F이면 화씨 온도를 받아서 그 화씨 온도를 F2C를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프린트 옵션으로 해서 그 결과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요. 다음으로는 이제 참조값에 의한 인수 전달하는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주로 값에 의해서 호출하는 그런 call by value 형태의 결과를 냈는데 실제로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또 참조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조에 의한 방식들을 보시면 이걸 이해하기 전에 이제 값에 의해서 호출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define modify 1 s plus equal to 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메시지로 happy birthday 이렇게 되고 print message 그다음에 message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러면 메시지에 happy birthday 이렇게 나옵니다. modify 해가지고 하면 메시지 이렇게 지금 뭐예요? happy birthday가 돼 있죠? 그러면 플러스 equal to you 하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요? 메시지 원래 받으면은 그 결과 일로 넘어와서 메시지를 출력할 때 happy birthday 그 다음에 플러스 to you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넘어오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밸류가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값에 의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값만 S의 값만 전달하고 S 값에 의한 변수는 여기서만 변화됐지 실제 이 메시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값에 의한 호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리스트는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modify to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하면 이 리스트가 주소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주소값이 넘어가서 그 뒤에 100, 200이라는 게 붙어서 그 결과가 리스트로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조에 의한 호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 여기 width 10, 그 다음에 height 20, 그 다음에 define area w, h. 그래서 result는 w 곱하기 h, 그 다음에 result return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print area width, height라고 호출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width, height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역 변수가 되고요. 여기 w하고 h는 이 함수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하고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 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define sub s는 바나나가 좋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나나가 좋으면 이 sub라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역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여러분들 S는 사과가 좋음 하고
sum을 호출하면 이 s는 실제 여기 사과가 좋음이라는 놈이 정의된 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 내에는 자기 함수에서 정의된 그런 변수, 즉 지역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으면 그 지역 변수를 사용할 것이고 만약에 없으면은 전역 변수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전역 변수에 변수가 있는 경우는 그 변수를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도 s라는 그 변수, 즉 이 함수 내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지를 보고 확인했는데 없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역 변수를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전역 변수 s라는 곳에 s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역 변수의 s, 즉 그 결과로 사과가 좋음이라는 그 결과를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는 실제로 이제 그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처럼 이 서브 밑에 함수 내에 s라는 그런 변수가 바나나가 좋음이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이 print s는 실제로 자기 그 함수 내에 선언된 지역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변수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지역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전역 변수를 찾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 지역 변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변수에 저장된 바나나가 좋음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실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print s에 대한 이 변수는 당연히 어떤 게 되겠어요? 이 전역 변수로 사용하는 이 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함수 내 지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요 s라는 변수는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그러면 생명력이 다 됩니다. 더 이상 뭐에 의미가 없는 그런 변수, 사용하지 않는 변수. 오케이? 그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함수 내에서도 내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s 하면 s라는 변수를 나는 글로벌, 즉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전역 변수로 지금 s는 사과가 좋음이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서브를 불렀어요. 그러면 이쪽 호출로 가면 글로벌 s 하면 지금 s는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print s 하면 사과가 좋음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이제 당연히 s는 바나나가 좋음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 print s는 뭐예요? 지역 변수의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런가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지역 변수가 아니고 요 s는 바나나가 좋음. 요 s는 지금 무슨 변수예요? 이 글로벌 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 요 변수에 있는 사과가 좋음이 아니라 이제 바나나가 좋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s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 바나나가 좋음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서브라는 호출이 끝나고 요 print s의 s도 결국은 바나나가 좋음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define sub x, y, 그 다음에 global x, a, 그죠? global a, a는 7, 그 다음에 x, y, y, x, b는 3, 그리고 print a, b, x,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x, y는 1, 2, 3, 4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
여기 서브 x, y, 그 다음에 print a, b, x, y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실습을 앞에 문장이랑 이 문장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 지금 x라는 값은 뭐죠? 3이죠. 3. 그다음에 y는 이렇게 4가 되고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뭐가 여기 전달되는 게 뭐예요? x는 3이고 y는 4죠. 그죠? 자, 글로벌 A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는 현재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1이 되어 있는데 요 A를 7로 하면 요 글로벌 A는 이제 7로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X하고 Y는 서로 바꿨죠? 그럼 X가 4가 되고 Y가 3이 되겠죠. 그럼 B 이퀄 3 하면 이 B는 뭐예요? 로컬, 즉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뭐로 붙이겠어요? 7. B는 3. X는 4. Y는 그렇죠. 3.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A, B, X, Y를 찍으면 이 글로벌 값이 뭐 X만 바뀌었죠. 즉 여기에 있는 X, Y는 지역 변수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변수가 뭐예요? A죠, A. 다른 것들은 다 지역 변수니까 지역 변수는 콜바이, 즉 값에 의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역 변수에 있는 A, B, X, Y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역 변수 이 중에서 뭐가 미친다고요? 그렇죠. A만 이제 글로벌 변수를 썼기 때문에 A 값만 바뀌고 다른 것들은 전혀 안 바뀐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하고 지역 변수 잘 보세요. 다음 프로그램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define sub mylist. 리스트가 함수로 전달되고요. mylist는 a, b, a1, 2, 3, 4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가 매개 변수로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print dev에서 이렇게 쭉 해주시고 return 합니다. 자, 여기서 mylist는 10,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sub mylist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함수 외부에서 mylist는 mylist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것도 실습을 해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처음에 mylist는 10, 20, 30, 40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없애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앞에서 프린트를 하면 이 프린트 mylist 하면 당연히 mylist는 10, 20, 30, 40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sub mylist에 이 mylist가 쫙 넘겨갔어요. 그런데 이 mylist 값을 1, 2, 3, 4로 바꿨어요.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 함수 내부에서 mylist 찍으면 여기서 찍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함수가 끝나고 함수 외부에서의 mylist는 얼마로 찍힐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의 mylist는 1, 2, 3, 4가 되고요. 함수 외부에서는 10, 20, 30, 4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실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원의 면적과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 10 입력하면 원의 면적, 원의 둘레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건 뭐 너무 여러분들이 쉬운 거죠. 자, 파이는 우리가 3.141592 뭐 쭉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인 함수에서 이 메인 함수에서 뭐래요? radius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원의 면적, 그 다음에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circle area,
그 다음에 circle, circumference, 이렇게 radius로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circle area에서는 이런 예를 하고요. 그 다음에 circle circumference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pi r 좌승이 되겠고요. 이거는 2파이 r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기능을 함수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하나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래서 예를 들면 서브라는 정의된 함수에서 반환을 1, 2, 3 이러면 3개를 반환하고요. 그 반환되는 것들은 순서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1은 A에, 그 다음에 2는 B에, 그 다음에 3은 C에 이렇게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A, B, C 하면 1, 2, 3이 딱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명함수인데요. 무명함수는 이름이 없고 몸체만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무명함수를 우리가 람다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람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인수, 인수 이렇게 인수를 여러 개 줄 수 있고요. 그 인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인수 1, 인수 2, 그 다음에 콜론 수식 이렇게 몸체. 이 수식이 결국 몸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무명함수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sum을 이렇게 람다 x, y, x 플러스 y 이런 형태죠. 함수죠. 그러니까 즉 x하고 y를 더하는 함수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서 sum 그 다음에 10, 2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쓸 때도 sum 20, 20 이렇게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모듈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모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함수나 변수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모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을 우리가 패키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패키지 내에는 이렇게 A.py, 그 다음에 B.py, 그 다음에 init.py,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런 함수들을 실제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이에요. B.A.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듈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듈을 내가 예를 들면 pivot.py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 거죠. 이건 뭐냐? 그러면 define pivot. 매개 변수로 n이고요. a, b equal 0,1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b가 n보다 작으면 이제 실제로 b를 출력해주고 b는 a로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b로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이걸 반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듈을 이렇게 작성해서, 즉 함수죠. 함수를 작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pivot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파이썬 만든 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ivot.pib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실제 임포트를 이용해서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접근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from pivot 그 다음에 import asterisk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 관련된 그 피보의 파일로부터 모든 걸 다 임포트를 해서
거기에 PIB 500 하면 이 500에 해당되는 그런 피보나치 넘버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듈을 스크립트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썬 모듈을 다음과 같이 명령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실행한다면 파이썬, 그 다음에 pivot.py, 그 다음에 맥의 변수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if underline name underline equal 그 다음에 main 그래서 import sys 그 다음에 pivot int sys.argument 1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커맨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python pivot.py 그래서 50 이렇게 되면 50보다 작은 모든 수에 대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꼭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 분해를 하라 이런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작아지면 각각의 문제를 함수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 함수들을 조립하면 최종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설계를 할 때는 꼭 이런 사항들을 유념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숫자를 다 입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입력을 받고요. 그 입력받은 숫자를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내가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능 중에 전체적인 기능 중에 숫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한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뭐예요? 입력하는 파트가 하나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정렬하는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출력하겠다. 출력. 자, 이렇게 큰 기능을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입력하는 파트는 어떻게 할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게 뭐냐? 리드 리스트다. 근데 n리스트에다가 플래그를 true로 놓고 플래그가 true가 되면 넘버를 받는 거죠. 숫자를 받아서 넘버가 0보다 작으면 플래그를 false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n리스트에다가 append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되면 즉 음수를 집어넣으면 이 플래그가 false가 되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리스트를 리턴 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걸 한번 보니까 프로세스 리스트라고 이름을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해놓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정렬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nlist.sort 그리고 나서 소팅된 결과를 리턴하도록. 그 다음에 프린트는 뭐예요? 당연히 리스트에 있는 프린트 아이들 가져와서 이걸 성적을 쭉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듈화된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나눠서 그 나눠진 문제를 함수를 이용해서 잘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데이터 읽는 부분,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출력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를 이렇게
30, 50, 10, 90, 60, 마이너스 1. 그럼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30에서부터 60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 뭐래요? 여기서 소팅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팅된 결과를 출력하는 거죠. 출력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이해가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듈화된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국 함수는 동일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함수는 꼭 DEF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는 지역 변수라는 거고요. 그 지역 변수는 뭐예요? 함수가 끝나면 지역 변수도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외부에 선언된 변수는 결국 전역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함수나 변수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우리가 모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듈. 그렇죠? 모듈이라고.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실제로 파이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별도로 만들어진 그런 모듈 프로그램들을 다시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작업을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문제 해결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를 쫙 해서 작은 단위로 만들고 이 작은 단위들이 뭐가 되도록요? 그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함수를 잘 활용을 하시고요. 제가 실습 PPT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PPT에는 당연히 과제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과제를 꼭 해서 이 캠퍼스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 함께 빨리 만나기를 기원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